네, 안녕하세요. 79의 북토크 79입니다. 며칠 전 대입수능 성적이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3년간의 힘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원하는 점수를 받아는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 즉 배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일 겁니다. 배움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배움의 의미를 알아보죠. 나이 70, 80대의 노인분들이 동네 주부학교 같은 곳에서 초등학생의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6.25 전쟁이나 어린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정상적인 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단순히 알지 못하던 국어 받침의 쓰임새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희열을 즐깁니다. 이런 분들에게 배움은 그저 즐거움과 기쁨 그 자체입니다. 두 사례들 중 어떤 배움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소수의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바람과 구름 가는 대로 남들이 취업하는 대로 자신의 배움을 대학 졸업과 함께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의 변화와 거친 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지혜를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의 자리를 잡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육구조, 사회 구조의 틀을 완성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지만 그들 역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터라 그들도 사회의 피해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성세대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오늘 소개할 책은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의 노벨상인 필드상을 1970년에 수상한 작가는 우리가 보기엔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본인이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처럼 보통의 학생이었던 작가가 그러한 수학적 성취를 이루었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는 수학의 난제인 특이점 해소를 풀어가는 창조적 사고에 대한 가정을 설명합니다. 창조적 행위를 하기 위해선 지혜와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겸손하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자세로 사실을 파악하고 가설을 세우며 그리고 세밀한 분석과 큰 그림을 그리며 관찰하면 역경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겠다는 불굴의 끈기가 결국엔 창조적인 사고를 낳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왜 배우려는가에서 더 확장하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창조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자기 자신 속에 잠자는 가능성을 찾도록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천재는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 자세로 불굴의 끈기로 창조적인 사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진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작가의 진부한 얘기는 그 뒤의 진정성과 소박한 마음이 뒷받침되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자신의 자만심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조금 더 나아지라는 자신과의 작은 다툼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애쓰는 어느 평범한 인간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배움과 창조적인 사고는 우리의 자질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내재된 가능성을 일깨워준다는 작가의 말에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잠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단정 짓지 않으셨나요?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역경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는 건 어떨까요? 끝으로 이 책의 평점은 3.5 기준에서 배움과 창조적 사고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점에 0.5 가산, 최종 5점 만점에 4.0 부여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약 40년 전에 출간되고 국내에 번역된 지는 30년이 된 책이지만 여전히 독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회의 다양성과 창조적인 인재 발굴을 일본 사회와 일본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의 일본 상황을 보면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작가가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하는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사회 발전의 시작은 개인의 창의력의 그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창조적 사고의 시발점은 배움이라는 것을 다음 편에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